울산 시민 모두를 위해 알짜배기 소식들만 모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소식 모이소. 오늘은 체형 클리닉 문지훈 원장과 함께 부유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부유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원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유방은 유선 조직이 일반적인 위치인 가슴이 아닌 다른 부위, 주로 겨드랑이에 존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유방은 유방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선천적인 변이인데요. 겨드랑이에서 사타구니를 잇는 선인 밀크라인, 젖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서든지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앞면, 목 뒤, 등, 엉덩이, 팔, 허벅지 등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방은 가장 흔하게 겨드랑이에서 발견이 되는데 겨드랑이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피부 처짐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유두라고 하는 작은 유두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유륜과 유두를 모두 갖춘 완전한 유방 형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폐경기 이전 여성의 경우에 월경주기, 임신, 수유 등으로 인해서 유선 조직이 활성화되면 부유방도 함께 커지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겨드랑이 쪽에 존재하는 현상인데 이게 선천적인 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타고나는 겁니까? 이게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네, 부유방은 나중에 유방으로 발달하게 되는 유선의 뿌리가 발생 단계 초기에는 겨드랑이에만 존재를 하는데 네. 가슴 위치를 지나서 사타구니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좌우 각각 6개에서 8개의 원시 유방이 형성되는데 출생 후에는 가슴 부위 유선만 남고 퇴화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퇴화하지 않고 남은 유선 뿌리가 사춘기 이후 유방이 발달하면서 가슴 외의 신체 부위에서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 호르몬의 과잉 분비가 일어나거나 체중이 늘면서 함께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부유방을 가지신 분들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내가 부유방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부유방은 겨드랑이 부위가 혹처럼 돌출되는 외관상의 특징 외에도 다른 여러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단단한 멍울이 만져질 때 혹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겨드랑이 통증이 심해졌다 줄어들었다 하거나 또 모유 소유 중이신 경우에 지속적으로 겨드랑이가 부어있고 아플 때 겨드랑이와 주변 피부에 유두 모양의 피부 돌출이 있을 때 또 겨드랑이와 팔 사이에 살로 인해서 땀이 많이 찰 때 등등의 경우에 부유방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옷 때문에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뭐 혹처럼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라던가 통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가 진단이 가능한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유방이라고 판단이 되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겁니까? 네, 대부분의 부유방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 네. 또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모든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유방이 생긴 원인이 이소성 유선 조직, 즉 유방 부위가 아닌 곳에서 자라난 유선 조직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심하다면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유방은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수술은 대개 지방 흡입과 유선 조직을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 체중 감량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 심한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은 부유방이랑 우리 보통 흔하게 얘기하는 유방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네, 많은 환자분들이 겨드랑이에서 아픈 멍울이 만져져서 이것이 혹시 암인가 걱정이 돼서 내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부유방은 유방 조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방에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 거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암종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0.3%에서 0.6%로서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유방 증상이 있다고 해서 염려부터 하실 필요는 전혀
있고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부유방으로 혹시 먹물 같은 게 만져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중 감량으로 호전되면 가장 좋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수술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또 비용이 많이 들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보험 적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네, 부유방 수술은 미용 목적의 수술처럼 보이는데 유선 조직에 의해서 통증 혹은 불편감을 동반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유선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 코드가 부여되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유선 조직의 수술적 제거는 해당 질환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보험과 실비보험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지방흡입은 미용 목적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유방 수술 비용 중에서 유선 조직 제거 비용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단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선 조직 수술적 제거는 이게 가능은 한데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미용 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끝으로 혹시 부유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당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부유방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다만 증상은 개인차가 있어서 모르고 계시거나 수술을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하셔서 말 못할 고민으로 그냥 안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겨드랑이 앞이 유난히 봉긋해 보인다거나 통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 질환 유무를 진단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부유방 고민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니스병원 체형클리닉의 문지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